충격적이게도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 특정 유형의 운동을 하면 부상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심혈관 기능이 저하되며 잠재적으로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부적절한 신체 활동은 노인의 입원 위험을 무려 48%나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직시해야 할 냉혹한 현실입니다. 흔히 유익하다고 알려진 많은 운동들이 실제로 관절 퇴행을 가속화하고 심장에 위험한 부담을 주며 균형 감각을 손상시키고 낙상 위험을 크게 높여 65세 이상 누구에게나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통해 수명을 연장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며 신체적 민첩성을 유지하고 앞으로 몇 년 동안 독립성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운동 유형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예리하며 강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필수 운동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극적으로 단축시키거나 크게 연장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일 운동을 발견하려면 결론까지 시청하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활성화하여 나에서 맞춤형 건강 정보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댓글에 1을 입력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0을 입력하여 여러분의 요구에 맞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십시오. 첫째, 고강도 달리기입니다. 고강도 달리기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활기 넘칠 수 있지만 노인들에게는 조용히 가장 해로운 활동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불가피한 변화를 겪습니다. 뼈 밀도가 감소하고 연골이 얇아지며 관절은 젊음의 탄력을 잃습니다. 마라톤이나 딱딱한 바닥을 두드리는 달리기가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고귀한 방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현실은 노화되는 몸의 쇠퇴를 조용히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형외과 및 스포츠 물리치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고강도 달리기는 65세 이상 성인의 무릎 및 엉덩이 부상 위험을 놀랍게도 58%나 증가시킵니다. 딱딱한 표면에서 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몸을 통해 충격파가 전달되어 이미 취약한 관절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합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노인들이 종종 신체의 움직임과 위치를 감지하는 자연스러운 능력인 고유 수용성 감각이 저하되어 발을 헛디디거나 넘어지거나 잠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부상을 입기 쉽다는 것입니다. 신체적 외상 외에도 고강도 달리기는 심혈관계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혈관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격렬한 달리기 중 갑작스러운 심박수 및 혈압 상승은 심장 부담을 유발하거나 뇌졸중 또는 심장마비와 같은 사건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는 65세 이상, 특히 진단받지 않은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과도한 심혈관 운동은 부작용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더욱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위에서 달리는 것은 이러한 위험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반복적인 충격은 무릎, 엉덩이 및 척추의 섬세한 조직을 손상시켜 종종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골관 저렴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젊은 러너들은 관절 염증으로부터 비교적 빠르게 회복하지만 노인들은 훨씬 느린 회복 과정을 겪어 경미한 부상이 잠재적인 장기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영향은 종종 간과됩니다. 많은 노인들은 한때 쉬웠던 운동이 통증이나 두려움의 원인이 될 때 좌절감과 낙담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실감은 더 이상의 활동을 단념시켜 결국 피하려고 했던 바로 그 좌식 생활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트레일에서의 빠른 걷기, 수영 또는 사이클링과 같은 저강도 대안을 선택하면 신체에 해로운 스트레스를 가하지 않고도 모든 심혈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이동성, 독립성 및 활력을 보장하기 위해 현명하게 적응하는 것입니다. 73세의 김민준 씨는 젊었을 때 육상선수로 활동했지만 은퇴 후에도 건강관리를 위해 매일 달리기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무릎과 발목 통증이 심해졌고 달리기를 할 때마다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달리기를 마치고 돌아온 김 씨는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김 씨는 심부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김 씨의 나이와 지속적인 고강도 달리기가 심장에 무리를 주어 심부전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김 씨는 현재 약물 치료와 함께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66세의 이수연 씨는 평소 등산을 즐겼지만 최근 들어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 산행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무리하게 산을 오르던 중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껴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 결과 이 씨는 무릎 연골 손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료진은 이 씨의 관절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고강도 운동을 지속한 것이 부상의 원인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현재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평지 걷기나 수영과 같은 저강도 운동으로 전환할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이처럼 고강도 달리기는 노년기에는 관절에 무리한 부담을 주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기에는 자신의 신체 상태에 맞는 저강도 운동을 선택하고 운동 강도와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강도 달리기가 조용히 건강을 해치고 있다면 흔히 힘과 젊음의 상징으로 오해되는 또 다른 인기 있는 운동 습관이 노인들에게 훨씬 더 위험하다는 사실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체육관에 발을 들여놓을 때마다 심장과 뇌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숨겨진 위협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아직 시청 중이시고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댓글에 이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위험한 운동인 고중량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고중량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무거운 역기를 드는 이미지는 종종 힘, 회복력 및 활력을 상징합니다. 젊은 성인에게 이러한 유형의 운동은 실제로 인상적인 근육량과 지구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65세 이상 노인에게 고중량 웨이트 트레이닝은 겉보기와 달리 위험하며 올바르게 접근하지 않으면 이전보다 위험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근육 탄력성, 뼈 밀도 및 심혈관 효율성이 자연적으로 감소합니다. 고중량 리프팅은 이러한 손상된 시스템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미국 노인병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강도 저항 운동을 무거운 무게로 하는 노인들은 혈압 상승, 혈관 손상, 심지어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 사고 위험이 훨씬 더 높습니다. 종종 동맥 경화나 경미한 판막 기능 장애와 같은 조용한 문제를 겪고 있는 노화된 심장은 고중량 리프팅이 유발하는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을 감당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심혈관 문제 외에도 골격 위험도 마찬가지로 심각합니다. 우리의 힘줄과 인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연성을 잃어 극심한 부담 하에서 파열되기 쉽습니다. 단 한 번의 과도한 데드리프트나 벤치프레스는 회전근개 파열, 척추 압박 골절 또는 무릎 인대 파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회복이 길고 고통스러우며 때로는 불완전할 수 있는 부상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또한 숨겨진 위험, 즉 손상된 고유 수용성 감각과 느린 반사신경에 직면합니다. 무거운 스쿼트 중 균형을 잃거나 근육이 실패했을 때 빠르게 무게를 놓을 수 없는 능력은 치명적인 낙상, 뇌진탕 또는 정형외과적 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병원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의 리프팅 부상 및 낙상이 지난 10년 동안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는 노인들의 감독 없는 공격적인 체육관 루틴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무시해서는 안 될 심리적 타격도 있습니다. 한때 들 수 있었던 무게를 들 수 없다는 좌절감, 부상의 당혹감, 그리고 더 큰 해를 입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은 많은 노인들이 신체 활동을 완전히 중단하게 하여 규칙적인 움직임과 중요한 이점을 빼앗고 신체적 쇠퇴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항 운동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대로 가벼운 무게, 저항 밴드 또는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가볍거나 중간 강도의 근력 운동은 근육 긴장도를 유지하고 균형 감각을 개선하며 무거운 리프팅의 파괴적인 위험 없이 뼈 건강을 보호하는 데 혁신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1세의 박선혜 씨는 평소 건강 관리를 위해 헬스클럽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운동 후 어깨와 허리 통증이 심해졌고 어느 날 무거운 아령을 들다가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단 결과 박 씨는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박 씨의 나이와 근육의 유연성 감소를 고려할 때 고중량 웨이트 트레이닝이 어깨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부상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현재 물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저강도 근력 운동으로 전환할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68세의 최영수 씨는 근력 강화를 위해 헬스클럽에서 고중량 스쿼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운동 중 갑자기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껴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 결과 최 씨는 무릎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최 씨의 관절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고중량 운동을 한 것이 부상의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현재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하체 근력 강화를 위해 가벼운 무게로 운동하거나 수중 운동을 하는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이처럼 고중량 웨이트 트레이닝은 노년기에는 근골격계 부상의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기에는 자신의 신체 능력에 맞는 적절한 무게와 운동 방법을 선택하고 운동 전에 충분한 워밍업과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운동 중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중량 리프팅이 노인들이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숨겨진 위험을 안고 있다면 다음 목록에 있는 운동은 훨씬 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종종 폭발적인 힘과 젊음의 에너지에 좋다고 권장됩니다. 그러나 노인들에게는 심각한 부상이나 삶을 바꾸는 낙상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이 조용한 위험을 밝혀보겠습니다. 셋째,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입니다. 고강도 점프 동작, 즉 박스점프, 점프 스쿼트, 버피와 같은 폭발적인 움직임인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은 종종 젊음의 에너지와 민첩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홍보됩니다. 젊은 몸에게 이러한 루틴은 힘, 협응력 및 속도를 키워줍니다. 그러나 특히 65세 이상 노인에게 플라이오메트릭스는 조용하고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으며 심각하고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의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합니다. 몸이 노화됨에 따라 균형, 관절 안정성 및 반사 반응 시간을 제어하는 복잡한 시스템이 악화됩니다. 건강하고 활동적이라고 느끼는 노인조차 이러한 보이지 않는 변화에 면역이 아닙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연구에 따르면 낙상은 노인 부상 및 사망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러한 낙상의 상당수는 균형과 관절의 무결성을 손상시키는 불안정하고 갑작스러운 움직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은 근육에 폭발적인 힘을 요구하지만 노화된 힘줄과 인대는 탄력이 적고 더 부서지기 쉬워 갑작스러운 스트레스 하에서 파열되기 훨씬 쉽습니다. 심지어 적당한 점프의 충격도 무릎, 엉덩이 및 허리에 엄청난 힘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부위는 이미 골관저렴 또는 척추관 협착증과 같은 노화 관련 퇴행으로 인해 취약합니다. 박스 점프에서의 발 헛디딤, 스쿼트 점프 중 잘못된 착지 또는 단순한 발 헛디딤으로 인해 고관절 골절, 손목 골절, 머리 외상 또는 쇠약하게 만드는 척추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로부터의 회복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종종 길고 고통스러우며 영구적인 독립성 상실을 동반합니다. 심리적 비용도 있습니다. 낙상이나 심각한 부상 후 많은 노인들은 운동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경험하는데 이는 낙상 후 불안 증후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비활동성을 조장하고 이는 근육 위축, 추가적인 균형 상실 및 더 큰 고립으로 이어져 수명과 삶의 질을 단축시키는 가슴 아픈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노인들이 모든 역동적인 움직임을 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드러운 균형 훈련, 제어된 민첩성 훈련 또는 태극권과 같은 저강도 운동은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이 초래하는 잔인한 위험 없이 협응력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안전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을 보호하는 것은 정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몇 년 동안 힘, 이동성 및 존엄성을 보존하는 현명하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70세의 강필선 씨는 젊었을 때 태권도 선수로 활동했지만 은퇴 후에도 여전히 격렬한 운동을 즐겼습니다. 특히 박스점프나 점프 스쿼트와 같은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을 통해 순발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박스점프를 하다가 착지에 실패하여 발목을 심하게 접질렸습니다. 병원에서 진단 결과 강 씨는 발목 인대 파열로 인해 몇 달 동안 깁스를 해야 했습니다. 의료진은 강 씨의 나이와 관절의 유연성 감소를 고려할 때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이 발목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부상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현재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더 이상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은 하지 않고 관절에 부담이 적은 운동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67세의 배정자 씨는 평소 집에서 에어로빅 비디오를 보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비디오에는 점프 동작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배 씨는 자신의 관절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따라했습니다. 어느 날 점프 동작을 하다가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껴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 결과 배 씨는 무릎 연골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배 씨의 골관절염과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의 반복적인 충격이 무릎 손상의 원인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 씨는 현재 물리 치료를 받고 있으며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수영이나 걷기 등의 운동을 권유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노년기의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이 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낙상 위험을 높여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노년기에는 플라이오메트릭 운동과 같이 갑작스럽고 강한 충격을 주는 운동은 피하고 안전하고 부드러운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위험한 운동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복력을 키우고 정신을 날카롭게 하며 건강한 삶을 연장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활동을 아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과학적으로 모든 노인이 해야 한다고 말하는 첫 번째 필수 운동을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몇 년을 더하고 매 걸음에 기쁨을 더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노인이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운동. 첫째, 활기찬 걷기입니다. 매 걸음마다 수명 연장. 활기찬 걷기는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노인들에게는 생명선과 같습니다. 복잡한 피트니스 트렌드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활기찬 걷기는 활력을 유지하고 심장을 보호하며 황금기를 넘어 삶을 연장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 동안 활기차게 걷는 노인은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최대 41%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알약도, 값비싼 장비도 없이 여러분 자신의 발걸음에 일관된 생명력을 불어넣는 리듬만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면서 혈액순환이 감소하고 근육이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활기찬 걷기는 이러한 노화의 힘에 자연스럽게 대항합니다. 위험한 혈압 상승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심혈관 지구력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심장을 강화합니다. 다리, 엉덩이 및 코어 근육을 단련하여 노인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적 힘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뼈 밀도를 높여 많은 사람들의 독립성을 빼앗아가는 골다공증에 느리고 보이지 않는 진행을 막습니다. 하지만 활기찬 걷기는 신체를 지지하는 것 이상을 합니다. 그것은 마음과 정신을 키웁니다. 어바인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신경과학자들은 규칙적인 활기찬 걷기가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 유지력을 개선하며 치매 위험을 줄인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목적 있는 매 걸음마다 뇌는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공급받아 세로토닌과 도파민과 같은 기분 향상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을 촉진합니다. 걷기가 여러분의 삶에 몇 년을 더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활기찬 걷기가 감정적인 자유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피트니스 수준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햇빛이 비치는 공원을 산책하거나 평화로운 동네를 거닐거나 비오는 날 쇼핑몰을 걷는 등 노인들은 매 걸음마다 강력한 자율성을 되찾습니다. 그것은 고립시키지 않는 운동 형태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주변 환경, 여러분의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회복력 있는 정신과 연결시켜줍니다. 물론 모든 걷기가 똑같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극대화하려면 노인들은 심박수를 약간 높이면서도 대화가 가능한 속도, 즉 중등도 강도로 알려진 최적의 지점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좋은 신발, 안전한 산책로, 꾸준한 진행은 걷기를 평생의 약으로 바꾸는 핵심 요소입니다. 71세의 박철수 씨는 퇴직 후 특별한 운동 없이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높다는 진단을 받고 의사의 권유로 매일 30분씩 활기차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한 결과 몇 달 후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전반적인 컨디션도 좋아졌습니다. 박 씨는 활기찬 걷기가 건강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매일 꾸준히 걷기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68세의 김영애 씨는 평소 운동량이 부족하여 체중 증가와 무기력감을 느꼈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동네 공원에서 함께 활기차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꾸준히 걷다 보니 체중 감량 효과를 보았고 활력도 되찾았습니다. 김 씨는 걷기 운동을 통해 건강도 되찾고 친구와 함께하는 즐거움도 느껴 매일 걷는 시간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처럼 활기찬 걷기는 노인들에게 심혈관 질환 예방, 체중 관리, 스트레스 해소, 사회적 교류 증진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특별한 장비나 비용 없이도 쉽게 시작할 수 있으며 꾸준히 실천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누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활기찬 걷기가 더 길고 건강한 삶의 토대를 마련하는 동안 또 다른 중요한 운동은 많은 노인들이 조용히 독립성을 훔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숨겨진 위협을 해결합니다. 다음으로는 노인 부상의 가장 큰 원인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어책이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유롭고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는 필수적인 움직임을 공개하겠습니다. 아직 시청 중이시고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댓글에 이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필수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균형 운동입니다. 낙상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패. 인생의 후반기에 똑바로 서 있는 단순한 행위는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중요한 싸움 중 하나가 됩니다. 균형은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성취이자 때로는 조용한 투쟁이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적은 수의 노인들만이 목표를 둔 균형 운동이 자유롭게 사는 삶과 부상과 두려움으로 손상된 삶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미국 노인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낙상은 노인들에게 흔할 뿐만 아니라 치명적 및 비치명적 부상의 주요 원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65세 이상 미국인 4명 중 1명이 매년 넘어지며 그 영향은 종종 파괴적입니다. 균형 운동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강력한 사전 예방적 방패를 제공합니다. 신체의 내부 안정화 근육, 즉 코어 근육, 발목, 엉덩이 및 허리의 작은 근육을 훈련함으로써 균형 운동은 노인의 넘어짐, 미끄러짐 및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한 자연적인 방어력을 회복시킵니다. 그것은 신경계를 재훈련하여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재앙이 닥치기 전에 스스로를 잡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한 발로 서기, 태극권 연습 또는 발뒤꿈치에서 발끝으로 걷기와 같은 간단한 연습은 임상 연구에 따르면 몇 주 안에 안정성을 극적으로 향상시켜 낙상 위험을 최대 37%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은 신체적인 것 이상으로 확장됩니다. 균형 훈련은 자신감, 즉 자신의 몸에 대한 조용하고 귀중한 신뢰감을 재건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조용히 일상생활에 침투하여 노인들이 한때 좋아했던 활동에서 물러나고 사회적 외출을 피하고 자기 보존을 위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비활동성은 차례로 허약함을 낳고 쇠퇴를 가속화합니다. 그러나 균형 운동을 하는 노인은 힘뿐만 아니라 자유를 되찾습니다. 끊임없는 두려움의 그림자 없이 삶을 대담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균형 운동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단순함과 접근성입니다. 체육관 회원권도, 값비싼 장비도 필요 없이 안전한 바닥의 작은 공간, 지지할 수 있는 튼튼한 의자, 그리고 더 강하고 회복력 있는 자신을 만들기 위한 꾸준하고 용감한 노력만 있으면 됩니다. 매일 몇 분씩 규칙적으로 연습하면 노화된 몸은 시간이 빼앗으려고 하는 우아함, 안정성 및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75세의 송춘자 씨는 평소 균형 감각이 좋지 않아 자주 넘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져 팔을 다치는 사고를 당한 후 균형 운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물리치료사의 지도하에 균형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발로 서 있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꾸준히 연습한 결과 점차 균형 감각이 향상되었고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송 씨는 균형 운동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69세의 최태준 씨는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후 균형 감각이 급격히 나빠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권유받은 태극권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균형 감각이 점차 회복되었고 보행 능력도 향상되었습니다. 최 씨는 태극권 운동을 통해 신체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도 얻게 되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처럼 균형 운동은 노인들의 낙상 예방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안정감을 증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한 장비 없이도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으며 꾸준히 실천하면 안전하고 독립적인 노년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균형을 재건하는 것이 낙상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는 동안 여전히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적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근육 손실입니다. 방치하면 노화된 몸에서 힘, 에너지 및 독립성을 빼앗아갑니다. 다음으로는 모든 노인이 반드시 해야 할 세 번째 필수 운동을 공개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근력을 유지하고 몸을 활기차고 능동적으로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셋째, 가벼운 근력 운동입니다. 독립의 힘을 보존. 우아하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 살 수 있는 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몸이 놀라운 속도로 근육량을 조용히 잃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근감소증이라고 알려진 상태입니다. 개입 없이 매 10년마다 근력의 최대 15%가 사라져 노인들은 점점 더 허약해지고 취약해지고 의존적이게 됩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은 건강한 노화에 가장 중요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기둥 중 하나로 떠오릅니다. 젊은 운동선수와 관련된 고중량 리프팅과는 달리 가벼운 근력 운동은 지속 가능성, 안전성 및 기능성에 중점을 둡니다. 가벼운 아령, 저항 밴드 또는 심지어 자신의 체중만으로도 노인들은 근섬유를 충분히 자극하여 근력을 유지하고 심지어 재건할 수 있습니다. 노화 및 신체 활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중등도 저항 운동을 한 노인들은 근육량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 뼈 밀도 및 정신적 예리함까지 향상되었습니다. 그 이점은 삶을 깊이 변화시킵니다. 근력 운동은 더 안전한 보행을 위해 다리를 강화하고 식료품을 들거나 손줄을 안아 올리기 위해 팔을 강화하며 척추를 보호하고 자세를 개선하기 위해 코어를 강화합니다. 더 강한 근육은 더 강한 뼈, 더 나은 혈당 조절, 낙상 위험 감소 및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신진대사가 느려짐에 따라 중요해지는 더 높은 신진대사율을 의미합니다. 신체적 회복력 이상으로 근력 운동은 자존감을 회복시켜줍니다. 많은 노인들은 가벼운 근력 운동 루틴을 시작한 후 더 활기차고 자립심이 강해지고 미래에 대해 더 낙관적으로 느낀다고 보고합니다.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감 있게 밀고, 들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깊은 감정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노화에 무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남은 삶의 질을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이 매우 접근하기 쉬운 이유는 앉거나 서거나, 집에서 하거나 피트니스 수업에서 하거나, 정확히 여러분의 현재 상태에 맞춰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능력 수준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얼마나 많이 드는지, 얼마나 많이 회복했는지로 측정됩니다. 의자에서 쉽게 일어나는 것, 일상 필수품을 안정적으로 들고 다니는 것, 도움 없이 걷는 자신감. 근력 강화는 젊음을 쫓는 것이 아니라 독립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6세의 윤복희 씨는 평소 다리 힘이 약해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장을 볼 때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근력 운동을 권유받고 집에서 가벼운 아령을 이용하여 다리 근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꾸준히 운동한 결과 다리 힘이 강화되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고 무거운 짐을 드는 것도 예전보다 편해졌습니다. 윤 씨는 근력 운동을 통해 일상생활의 독립성을 되찾고 자신감 있는 노년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70세의 조재현 씨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 팔과 어깨 근력이 많이 약해져 옷을 입거나 물건을 드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이 어려웠습니다. 물리치료사의 지도하에 저항밴드를 이용한 가벼운 근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꾸준히 운동한 결과 팔과 어깨 근력이 향상되어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조 씨는 근력 운동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고 더욱 활동적인 노년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벼운 근력 운동은 노인들의 근력 유지 및 향상, 일상생활 수행 능력 증진,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거운 무게를 들 필요 없이 자신의 체중이나 가벼운 도구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으며 꾸준히 실천하면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년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제 모든 노인이 해야 할 3가지 필수 운동을 알았으니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의 습관들이 모든 노력을 조용히 망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노인들이 매일 저지르는 놀라운 실수들이 건강을 어떻게 망치고 앞으로 몇 년 동안 활기차고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불해야 할 대가,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미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몸에 대한 모든 선택은 더 큰 무게를 지닙니다. 여러분이 수행하거나 피하기로 선택한 운동은 결국 그 대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 대가는 힘, 안정성 및 독립성으로 지불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잃어버린 세월, 미뤄진 꿈, 그리고 포기한 자유로 지불됩니다. 올바른 움직임을 건너뛰거나 해로운 루틴을 완고하게 고수하는 것은 단순히 근육통이나 경미한 부상을 감수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남은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 도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행하고, 가족과 웃고, 두려움 없이 걷고, 일상생활의 작은 기쁨을 누리는 데 사용할 수 있었을 시간입니다. 피한 모든 낙상, 강화된 모든 심장 박동, 보존된 모든 근육은 여러분 자신의 조건으로 사는 또 다른 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수술, 병원 침대 또는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능력에 느리고 가슴 아픈 상실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청구서를 제시할 것입니다. 한 번에 모두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유를 조금씩 빼앗아가는 작고 끊임없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아름다운 진실은 여러분이 오늘 어떤 대가를 치를지 선택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모함 대신 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허약함 대신 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느린 포기 대신 에너지, 존엄성 및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식, 지혜 및 매일의 의도적인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잘 늙어가는 것에 관한 한, 여러분이 지불하는 대가는 결코 노력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살게 될 삶의 종류에 관한 것입니다.
결정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부터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이 교훈들은 여러분이 충만하고 진실되게 살도록 영감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배운 것 중 하나와 자신의 삶에 적용할 계획을 공유해 주십시오. 이러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여정에서 서로를 지지합시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1을 남겨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0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좋아요, 공유 및 저희 미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고 더 많은 콘텐츠를 받아보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조건대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